2026년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참 조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좀, 숨 고르게 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AI 칩이나 엔비디아 같은 화제의 주식들만 보고 있을 때 사실 그 뒤편에서 정말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주인공들, AI라는 이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버는 이른바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아주 시에 적절한 주제네요. 모두가 금광 자체에만 열광할 때 사실 그 금을 캐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파는 회사들이죠. 이 기업들의 성장이 단지 반짝하는 현상인지 아니면 AI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인지 오늘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AI 산업의 진짜 미래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사실 2026 S&P 500 지수를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소속된 모든 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그룹이 있다고요. 아니,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요. 무슨 특별한 신약을 개발한 바이오 회사들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이오 쪽은 아니고요. 바로 S&P 500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그룹입니다. 아, 반도체 장비요? 네, 아마 이름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올해 성과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연초 대비 26.6% 올랐고요. 램 리서치는 무려 33.4%나 올랐습니다. 잠시만요. 33.4%요? 네, 33.4%입니다. KLA 역시 25.1% 상승했고요. 와, 시장이 횡보하는데 혼자서 30% 넘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도대체 이 회사들이 뭘 하는 곳이길래 이런 성과를 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처럼 화려한 AI 칩을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군요. 네, 대신에 그 복잡한 칩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비싼 기계, 즉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아, 그들에게 촌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은? 맞습니다. 바로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비트코인 열풍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건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팔았던 엔비디아였죠.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장비 회사들이 그냥 비슷한 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KLA 같은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는 작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일종의 반도체계의 명탐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반도체계의 명탐정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 회사의 장비가 없으면 불량품을 걸러낼 수가 없어서 수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럼 다른 회사들도 각자만의 전문 분야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웨이퍼 위에 회로의 재료가 되는 얇은 막을 입히는, 그러니까 코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램 리서치는 그 막을 정교하게 깎아내서 회로 패턴을 만드는 조각가 역할을 합니다. 네, 이 회사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거의 독과점돌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칩메이커들은 이들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와, 들어보니 이들이 없으면 AI 칩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거대 기업들도 결국 이 장비 회사들 앞에서는 고객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이 이들 사업 모델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고객 명단을 한번 보면요. 엔비디아, 인텔, 삼성전자, TSMC, 브로드컴, ASML, 마이크론. 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 다 있네요. 네,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그냥 총출동해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회사의 칩 하나가 성공하냐 마냐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렇겠네요. 반도체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한 이들의 장비는 계속해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히려 칩 메이커들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더 좋은 칩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이 장비 회사들은 더 바빠지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구조죠.
그렇다면 이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대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들의 미래가 왜 더 기대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2024년에 반도체 산업의 전체 시장 가치가 약 6천억 달러 후반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분석가들은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2030년에는 한 1조 1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해왔죠.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데요. 그런데요, 최근에 맥킨지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맥킨지요? 네, 그 1조 1천억 달러라는 예측조차 너무 보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로 본다는 거죠? 맥킨지는 2030년 시장 가치를 무려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까지 훨씬 더 높게 전망했습니다. 잠깐만요. 1조 8천억 달러요? 네,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건 기존 전망치의 거의 1.5배가 넘는 수치잖아요. 이건 거의 모든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인데 너무 과장된 건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숫자가 나온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 엄청난 전망이 단지 예측에 그친다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실제 기업들의 돈이 바로 그 미래에 막대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이라면 기업들의 실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영어로는 캐펙스라고 하죠. 이 캐펙스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캐펙스요. 경제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미래 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사는 데 쓰는 돈,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입니다. 네, TSMC. TSMC는 2025년에 설비 투자로 410억 달러를 썼는데 2026년에는 무려 520억에서 56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만에 투자액을 거의 150억 달러나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더 쏟아붓는다는 건데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시장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분석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어떤 반도체 명탐정, 코팅 전문가 같은 장비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일주일 만에 8%, 램 리서치는 7%가 올랐죠. TSMC의 투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를 시장이 정확히 보여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TSMC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업계 전반의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TSMC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칩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를 볼까요? 엔비디아의 설비 투자액 역시 작년 32억 달러에서 올해 약 62억 달러, 내년에는 76억 달러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업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만이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미국 내에 반도체나 기술 제조에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도 있죠. 기업과 정부가 모두 나서서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그만큼 AI 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반도체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업계 전체가 확신에 찬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미래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 생산 능력을 확보해두지 않으면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적인 투자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바로 이 장비 업체들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게 너무 장밋빛 전망은 아닐까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물론이죠. 이 곡괭이와 삽 전략이 실패할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칩 기술이 등장해서 현재의 비싼 장비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위험 같은 건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 즉 시클리컬 문제거든요. 시클리컬,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거요? 네, 지금은 AI 수요 덕분에 엄청난 호황이지만 과거에도 반도체 산업은 과잉 투자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또 극심한 불황을 겪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만약 AI 수요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지금의 막대한 투자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죠. 아, 너무 많이 지어놓은 공장과 사들인 기계들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이 장비 회사들 간의 경쟁입니다. 제가 아까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넘보면서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연구개발, R&D에 쏟아 부어야만 간신히 기술 5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 기술 개발 경쟁에서 한 번이라도 뒤처지면 시장에서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들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지만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리스크 요인까지 듣고 나니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기반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를 이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 혁명 시대에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 봤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회사도 물론 대단하지만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확실한 승자는 그 혁신의 기반, 즉 인프라를 만드는 곡괭이와 삽, 장비 회사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는 서퍼, 즉 칩메이커도 물론 엄청난 기회를 얻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안정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건 그들이 탈 서핑보드를 만들고 공급하는 장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칩 메이커들의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계획은 미래의 가치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 기업의 성장과 그 배경이 되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AI 시대의 이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본 기분입니다. 네, 결국 모든 기술 혁신은 그것을 현실 세계에 구현할 물리적인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AI 시대의 반도체 장비 산업은 바로 그 물리적 기반의 심장부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은 AI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즉 곡괭이와 삽에 집중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갈 텐데요. 그렇다면 각 산업에서 AI 혁명을 위해 꼭 필요한 새로운 곡괭이와 삽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다음 단계에서 그 혁신의 기반을 닦고 인프라를 제공할 분야는 어디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